자, 안녕하십니까. 화천대유 20억 클럽 원더비트입니다. 자, 앞전에서는 제가 강의를 신법 강의, 캔들 강의, 그 다음에 이평선 강의 이렇게 세 가지를 했었죠. 자, 오늘은 추세 매매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그 해외 선물 BJ나 코인 BJ를 보면 횡선, 즉 가로선의 지지 저항에 대해서는 많이 그어놓고 매매에 참고를 하는데 추세대를 그어놓고 매매하는 BJ나 해선물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추세가 바로 되게 중요한 건데 추세는 바로 뭐죠? 방향이거든요. 이 방향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매수 매도 박스권 대응을 할 건지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횡선의 지지 저항을 잡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추세대를 그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내가 어느 쪽으로 배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진입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매를 하기 전에 가장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법은 뭐죠? 기법. 과거에 움직이는 데이터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후의 결과가 이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그 가는 확률이 80% 이상 가면 바로 우리가 이것을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데이터 움직임으로 근거로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자, 맨유랑 삼부리그가 축구 경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배팅할 수밖에 없어요. 맨유에다 배팅을 해야겠죠. 물론 초대박은 삼부리그가 있겠지만 많은 확률로 맨유가 이깁니다. 그래서 따라서 맨유에다 배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선물이나 코인이나 뭐 해외 주식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많이 가는 확률 쪽으로 배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확률이라는 거죠. 확률. 확률은요, 100%의 확률은 없어요. 그죠? 그쪽으로 안 갈 단 1%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파생판이 위험한 거고, 바로 여러분이 그 1% 때문에 손실과 로스컷을 당합니다. 또는 깡통을 차게 되겠죠. 그래서 기법은 확률에 근거한 거고, 이 확률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꼭 명심하시고, 머릿속에다 각인을 해놓고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과 내 거는 달라요. 아는 거는 지금처럼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 거는 매매를 할 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은 내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자꾸 누적 손실을 기록하셨거나 크게 한 번씩 그 손실을 내서 로스컷을 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직은 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거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놓고 매매에 임하시고 실제적으로 매매할 때 손절과 대응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추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 추세의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상승 추세가 있겠죠? 상승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각도가 가파를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추세의 힘이 강하겠죠? 각도가 완만하면 그쪽 방향의 힘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승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점으로 넘어가는 거는 단기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매도 대응을 하는 거고요. 이익 실현을 하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매수가 끊어지는 지점은 바로 뭘까요? 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밑에 있는 추세대가 깨지는 순간에 상승 추세가 깨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추세대를 그어놓지만 그냥 그어놓고 아 그래 상승 추세는 매수를 위주로 해야 수익이 잘 나. 매도는 잘못 물리면 많이 물릴 수 있어. 알고는 계시는데 더 중요한 거 바로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대가 깨졌을 때는 매수를 멈춰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요. 바로 밑에서 올라오는 이 저점이 깨졌을 때가 상승 추세가 멈추는 데고 매수가 멈추고 바로 매도점을 노릴 수 있는 변곡점이 바로 어느 지점이다? 이 지점이다. 상승 추세의 하단선이 깨지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도 대응을 하거나 매수를 손절을 쳐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얘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하단의 추세대를 깨면 한 번 정도는 이 추세대에 다시 올라타려는 움직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털어요. 그리고 나서 빠지죠? 그러면 요 하락 인점만큼 목표치로 빠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 목표치, 즉 상승 추세대의 이 구간의 목표치와 똑같은
크기의 밑에 하단에 목표치가 생깁니다. 하락행과 요 목표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세대가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승 추세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그러니까 밑에 지지대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공부를 하셨던 건 상승 추세는 매수야. 그리고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제가 배워서 20년 동안 적용을 해보니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바로 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추세대 깨지는 게 더 중요하다. 바로 그때 멈춰야 되고 그때 손절을 쳐야 되고 그때 바로 반대 베팅을 할 수 있는 타점이 생긴다. 즉 변곡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상승 추세대에서 많은 공부를 하셨지만 더 중요한 이 키포인트는 바로 뭐다?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 선이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매매에 임할 때 밑에서 올라오는 지지대에서 저점에서 올라오는 요 상승 하단부 추세대를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상승 추세는 저점만 올라오면 돼. 아니에요. 그죠? 상승 추세는요, 저점만 올라서는 되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수렴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고점을 막아놓고 저점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상승 추세가 아닌 거죠. 반대도 있겠죠? 저점을 막아놓고 고점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건 확장형이라고 하는 거거죠. 이것은 상승 추세가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의 강의를 보면 뭐 저점만 높아져도 이거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강의다. 기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제가 예전에 20년도 전에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때 그런 사람들 몇 명 봤습니다. 자, 그것은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런 분한테 배우시면 여러분들 잘못 배운 거라 매매에 꼬이게 됩니다. 자, 잘 명심하시고요. 자, 두 번에 하락 추세대가 있겠죠? 하락 추세대는 뭐죠?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도 함께 낮아지는 것을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하락 추세는 각도도 또 중요하겠죠?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어떻게 되겠죠? 바로 그쪽 방향으로 가는 힘이 되게 강한 겁니다. 자, 여기서도 또 팁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많이 아시죠? 하락 추세 때는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 이것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변곡이 생겨요. 어디서 변곡이 생기죠? 바로 하락 추세대에서는 위에서 고점에서 내려오는 요 추세가 가장 중요해요. 즉, 뭐 3추세선이니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 얘기고 일단 우리가 변곡을 잡을 때는 바로 이 하락 추세를 넘어가야 다시 상승 추세로 변하는 거잖아요. 바로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 선을 넘으면 매도를 중지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선을 넘고 나서 다시 안으로 기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이 하락 추세를 넘어서 저점이 안 깨지고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바로 반대로 상승 추세로 단기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에서 내려오는 상단의 추세대가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매매할 때는 바로 이게 팁이지 다른 게 팁이 아닌 거예요. 다 알고 있는 하락 추세지만 제일 중요한 거 바로 고점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대다. 즉 급락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막 갔다가 매수 막 들어가니까 물리는 거예요. 물렸다 했을 때는 가만히 어디선가 물렸어요. 내가 하락 추세대에 걸려서 가만히 기다렸었다가 이 고점에서 내려온 하락 추세대를 벗겼을 때, 즉 이걸 돌파하고 나서 다시 저점으로 내려오거든요. 한번 확인하러. 안 깨지고 다시 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생길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일단 변곡은 기본적으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이 하락 추세대에 있는 고점 추세대에서 내려오는 선을 일단 먼저 돌파를 해야 돼요. 저항선을. 근데 그것도 다 여러분도 아시는데 해외 선물 매매하는 거 보면 급락했을 때 여러분들 무분별한 매수를 막 들어가서 큰 손실을 보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다 배운 건데 여러분들은 잊고 있거나 망각하거나 매매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초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점만 낮아지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확장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확장형이 돼버립니다. 확장형이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고점만 높아져도 되느냐? 아니, 고점만 낮아져도 되느냐? 이것도 안 됩니다. 왜? 고점만 낮아져도 저점이 받쳐 있으면 이건 수렴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하락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박스권은요,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 박스권에서 상당히 많이 수익을 거둬요. 왜? 지지저항대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횡선의 지지저항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박스권에 돈을 버는데, 자, 박스권에 돈을 벌다가 여러분들은 큰 손실을 반드시 겪게 돼요. 물론 큰 수익도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박스권 매매에 익숙해져 있다가 한번 큰 추세가 터지거든요. 그럼 왜 터질까요? 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고점과 저점이 나와서 이렇게 일정하게 위도 막아놓고 아래도 막아놓은 건 개인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인은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개인은 각자 생각에 목표치가 다 달라요. 나는 3%만 먹어도 돼. 아, 나는 아니야. 10% 이상 추세 먹어야 돼. 각자 담보군과 매매 스타일과 이익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에 막아놓을 수가 없어요. 이 막아놓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대한 세력, 큰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막아놓습니다. 왜 막을까요? 매집을 하는 거죠. 위도 막고 아래도 막는다는 등은 고점도 막고 저점도 막는 거는. 그래서 매집이 되는 거예요. 이 매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수익 실현하려고 추세를 터뜨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스권에서 매매에 익숙해져 있다가 원웨이 때 한 번에 큰 손실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박스권으로서 왔다 갔다 했을 때 이평들이 밀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평 밀집은 변동성, 추세가 터진다. 제가 이평 강의 때 해드렸죠? 그죠? 그걸 바로 터지게 됩니다. 박스일 때 이평이 모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적당히 고점 저점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하다가 멈춰야 돼요. 이 멈추는 거를 어느 정도에서 멈추느냐는 각자 스타일마다 좀 틀리지만 고점 저점이 3회에서 4회 정도 나온다. 이해되세요? 한 3, 4회 나온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컵 대응을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박스권에서는 일정 부분 매집이 끝나면 반드시 추세가 터집니다. 이 추세 터질 때 이쁘게 터져주면 참 좋은데 흔들고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흔들려다가 가기 때문에 대부분 털리거나 역방향에 물려서 큰 손실을 벌립니다. 이해되겠죠? 자, 박스권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박스권이 중요한 건 그 박스권의 고점 저점 매수 매도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곧 추세 터진다. 제가 배워서 실전에 녹여보니 박스권 매매 팁은 바로 조만간 추세가 터지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 추세 매매 강의는 다른 사람들하고 틀린 게 뭐예요? 바로 상승 추세 때는 밑에서 저점에서 올라오는 추세가 깨지면 안 된다. 하락 추세 때에서는 고점과 고점에서 내려오는 상단 추세 때가 저항대가 깨지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박스권은 조만간에 추세가 터진다. 바로 요걸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남들과 다른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대한 자금, 즉 세력들이 막아놓고 위아래 막아놓는다. 즉 매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 트레이더는 박스권을 형성할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목표치 설정이 다른 거고요.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매집이 끝나면 추세가 터진다. 문제는 추세 터질 때 상당히 흔들면서 속임수를 주면서 터지기 때문에 방향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3, 4회 이상 고점 저점이 형성되면 매매를 관망하거나 반드시 컷 대응을 한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아까 2평 모이면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박스권이 짧은 분봉보다는 긴 분봉, 그죠? 뭐 3호보다는 30분, 15분, 60분봉. 그 다음에 짧은 틱봉보다는 뭐 300틱, 600틱, 700틱, 뭐 이런 긴 봉의 박스가 형성될수록 추세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왜? 긴 시간 동안 매집이 끝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고점에서는 만약 고점 박스면 하방을 조심하셔야 돼요. 밑으로 쳐질 때는 단기적으로 엄청난 급락이 나오고요. 저점에서 박스를 쳤을 때는 매도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방으로 상당 부분 위로 세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팁을 여러분들 드릴 수 있다는 게 바로 제 강의의 특색이고요. 제가 배워서 실전에 녹여보니 배웠을 때 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박스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변곡이 더 중요하더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매매하실 때 중요한
팁을 갖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오시면 우리는 카페가 있으니까 저와 제 강의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오셔서 카페에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고 좋은 수익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지금 신고가 장이죠. 매매 되게 어렵습니다. 계속 매도 보시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구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누구나 여기서 지금 다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도를 보는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갈 때쯤 그때쯤 아마 터질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 조심조심 하면서 매매하시고 다시 손실이 크신 분들은 원칙으로 돌아가셔서 정석대로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최소한 계좌가 로스컷이 나거나 큰 손실을 날 리는 없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추세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파동, 목표치 이렇게 강의가 또 들어갈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천대우 25클럽 워너베이TV였습니다.